자, 202페이지 가겠습니다. 그 202페이지 보시면 이제 6번의 개발행위 허가 파트 중에서 개발행위 허가 제한입니다. 제한. 제한에다 동그라미 쳐놓으시고요. 제한이라는 뜻은 뭐냐면 개발행위를 못하게 막겠다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잡으시면 돼요. 갑돌이가 본인이 갖고 있는 토지에다가 건축물도 건축하고 뭐 형질도 변경한다. 개발행위 하겠다. 라고 허가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럼 우리가 요 맞은편에 뭐가 있냐면 맞은편에 문화재가 있대. 문화재. 아니면 그 뒤편에 문화재가 있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공법에서는 이게 문화재가 보호가 중요해요? 아니면 우리가 개인들이 하는 사적 개발행위가 중요합니까?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서 여기서 개발행위 하지 마세요라고 제한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허가 안 내준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는 제한할 때 무조건 100년, 200년 동안 제한하면 안 되겠죠. 기간이 나와요. 기간. 이걸 먼저 정리하셔야 돼. 자, 기간이 딱 한 번만 할 수 있어. 제한을. 1회 안에서 3년 이내 기간 동안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한 기간이라고 합니다. 이 기간 중에는 허가 내준다, 안 내준다. 개발행위 허가를 안 내준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여기는 개발행위 하지 마세요라고 제한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기간이 부족하대요. 3년 이내가. 그러면 딱 한 번 연장할 수 있어요. 자, 2년 이내 기간 동안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맨 위에 있는 제한 지연 및 기간입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자, 교재. 자,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호수는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도시공간이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도시계획위원회 중앙이나 또는 지방도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밑줄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3년 이내 기간 동안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다음에 3번부터 5번 3번부터 5번이면 3, 4, 5예요. 자, 그 밑에 박스 안에 있는 내용 중에서 3번, 4번, 5번입니다. 그 세 군데 지역에 해당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밑줄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한 차례만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지금. 자, 그러면 그거를 정리하고 내려가셔야 돼. 자, 우리가 보면 최초로 제한할 때 그 제한권자가 국장이나 시도의사나 시장호수입니다. 그럼 국장이나 시도의사 시장호수는 전문성이 없죠. 그래서 제한하기 전에 심의를 모두 거친 다음에 제한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제한했던 기간을 세 군데 지역은 연장할 수 있거든요. 연장할 때는 심의 안 거쳐요. 그 이유는 공법은 리발브 안 합니다. 한 번 거치면 그 거친 절차를 써먹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연장할 때는 심의를 거쳐야 한다면 X. 최초로 제한할 때는 심의를 거치지만 그 제한했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가 있을 때 연장할 수 있거든요. 연장이라는 절차를 거칠 때는 심의 거칠 필요 없다. 그 공법은 동일한 절차를 두 번 안 거쳐. 한 번 거쳤으니까 연장할 때는 심의 거칠 필요 없다. 그리고 연장할 수 있다. 기간이 최초로 제한하는 기간이 3년 이내고 자, 이 연장할 수 있는 기간이 2년 이내인데 자, 밑에 박스 봅니다. 박스 안에 있는 지역이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이에요. 총 5군데 지역입니다. 번호가 5개가 있을 겁니다. 그럼 1, 2, 3, 4, 5 5군데 지역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동안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데 자, 1, 2번 묶으세요. 결론부터 내릴게요. 자, 1번 일단 묶으세요. 자, 묶어서 연장 X라고 써놓어요. 연장 X. 거기는 연장이 안 돼요. 연장은 3, 4, 5만 됩니다. 그러면 1번, 2번은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할 수 있지만 제한했던 기간을 연장할 수는 없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최장기간이 몇 년일까요? 3년. 그래서 최장기간 3년이라고 써놓으세요. 그거 물어보니까 본시험 가면 최장기간 3년 이렇게 연장할 수 없다. 따라서 최장기간은 3년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역을 한번 말씀드립니다. 간단히. 자, 1번에 해당되는 지역 첫 번째 개발행위 허가 제한 대상 지역. 자, 녹지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이에요. 자, 녹지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인데 자, 수목의 동그라미 500년엔 나무가 자라고 있대요. 조수리의 동그라미 겨울철새 가서 서식 활동합니다. 맨 끝에 줄에 우량농지가 있어요. 그럼 여기는 보전할 필요가 높은 지역 맞죠? 그러면 개발행위를 일정 기간 동안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개발행위 못하게 막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보전 가치가 높으니까. 자, 두 번째 지역입니다. 개발행위로 인해서 개발행위에다 밑줄 그어놓고 주변의 환경, 경관, 미관, 문화재의 동그라미. 개발행위로 인해서
문화재 등이 크게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대요. 그럼 공법은 개발행위가 중요합니까? 문화재가 중요합니까? 그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일정 기간 동안 개발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연장할 수는 없다. 이유를 생각하지 말고 그냥 연장할 수 없다. 결론 내리세요. 따라서 최장기간은 3년입니다. 그럼 지금 이 지역은 몇 년이 최장기간이 돼요? 1번, 2번은? 예, 3년. 그럼 3년 동안 제한할 테니까 그 기간 내에 보존에 관한 조치를 무조건 취해라 이렇게 하는 거야. 연장을 안 해줍니다. 자, 2비에서 오른쪽 가보실까요? 자, 오른쪽에 3, 4, 5가 있을 거예요 지금. 203페이지 보시면 박스 안에 3번, 4번, 5번 있죠? 그럼 3번 밑줄, 도시군 기본계획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까지 밑줄. 그럼 지금 여기가 개발행위하는 지역이 관할구에 6군데니까 관할구에 6군데에서 대상으로 수립하는 게 얘네 2개잖아, 2개. 도시군 기본계획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이면 지금 계획을 수립 중인 지역이야. 그럼 아직 기준이 안 나왔어. 수립이 끝나야 기준이 나오는 거거든. 그러면 그 수립하고 있는 기간 중에는 허가를 안 내준다는 얘기예요. 수립이 확정되고 나서 내주겠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도시군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은 중인 지역은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할 수 있고 이 계획을 수립하는 게는 오래 걸려요. 연장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3, 4, 5는 아까 우리가 뭐 한다 그랬죠?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했다. 뭐 할 수 있다. 3, 4, 5 묶어서 연장 동그라미 치면 되지. 연장할 수 있다. 세 군데만 연장할 수 있는 거야. 3, 4, 5번. 그 중에 하나가 도시군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이 됩니다. 그러면 이 세 군데 지역은 연장이 가능하니까 3번에 해당되는 지역은 연장할 수 있죠. 그러면 최장 기간 몇 년이요? 2개 더 하시면 되잖아요. 5년이에요. 5년. 5년이라고 써놓으시면 돼요. 거기. 자, 됐습니다. 자, 4번 갑니다. 4번은 지난 시간에 공부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공적개발지역 맞죠? 사적개발보다 공적개발이 중요하니까 사적개발행위 허가 제한할 수 있다. 연장도 할 수 있다. 최장기간 5년이다. 라는 걸 매치를 하나씩 시키시는 거야. 마지막으로 기반시설 부담으로 지원된 지역이 나오죠 지금. 그럼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면 좀 이따 배워요. 여기는 기반시설 설치할 지역입니다. 그러면 기반시설 설치가 공법에선 중요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하는 사적개발행위가 중요해요? 기반시설 설치가 우선이니까 기반시설 설치하는 기간 동안에는 허가 안 내준다. 개발행위하지 못하게 막을 수 있다는 뜻이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자 3, 4, 5는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할 수 있고 제한했다가 기간을 연장도 할 수 있다. 따라서 연장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최장기간은 몇 년이다? 5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지문 나오면 연장할 수 있다. 최장기간 5년이다. 또 연장 안 된다. 최장기간 3년이다. 이것만 대답하시면 돼. 지문을 보고. 그 5군데 지문은 주는 거예요. 1, 2, 3, 4, 5는. 그 5군데 지역이 개발의 허가를 뭐 할 수 있는 지역? 제한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내려가서 절차는 됐어요. 아까 그 위에서 다 설명드렸고. 자, 2번으로 내려가면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 설치라고 해서 잘 보세요. 그 개발행위 허가 제한까지가 여러분들 개발행위 허가 파트 끝난 거예요.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까지 하면 일단 끊어져요. 똑같은 이용 파트라고 하더라도 개발행위 허가 파트가 끝난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요거 2개를 배우시면 돼. 등을 배우러 가는 거예요. 등. 우리가 큰 틀의 제목이 개발행위 허가 등 맞지요? 그 등이 아까 몇 가지 구역이었죠? 그 중에 첫 번째 나오는 1번이 이거예요. 잘 찾아보세요. 1번에 개발밀도 관리구역이 하나 나오고 한 장 넘기시면 기반시설 부담이 나오면 여기까지 하면 이제 이용 파트가 모두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마무리하시면 돼요. 일단.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명품 자료 서비스. 고퀄리티 명품 자료의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요 개발밀도 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권자 있죠. 누가 지정하느냐? 새로 외우지 마세요. 개발행위와 관련돼서 지정하는 지역 맞죠? 그럼 개발행위를 관할하고 있는 허가권자가 몇 명이었죠? 6명이 전부 다 지정하는 거야. 그냥 끌고 내려오는 거지 새로 외울 게 없어요. 그럼 관할구에 한 6명이 자 특별시장, 광역시장, 자치시장, 자치도시장 시장으로서가 개발밀도 관리구역도 지정하면서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권자가 됩니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거 한 번 했어요. 우리 용어 정의할 때 1주차 때. 그러니까 이 두 개 묶어서 이용이라고 써놨어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곤란이라는 단어가 보여야 돼. 다른 건 뭔지 모르겠지만 이런 이 단어가 떠올라야 돼.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는 주상공이에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입니다. 용도지역이. 그럼 용도지역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면 개발할 수 있는 용도예요, 보전이에요? 주상공이면 개발지역이니까 도로 주변에 건물을 다 지었겠지. 나중에 도로가 부족해져. 도로 넓히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그걸 곤란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하는 구역의 이름이에요. 개발 행위로 인해서 지정하는 거잖아. 건물을 많이 지어서 포화 상태에 있는 지역이야. 도로 넓히기 어려워. 그럼 여기는 자 이걸 표현을 이런 단어를 딱 쓰거든. 기반시가 곤란하다 라고 나오면 이건 무조건 얘하고 연결시켜야 돼. 무슨 구역? 아 요거 이름 읽어봐요. 무슨 구역? 개발밀도 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 누가 지정합니까? 그러면 6명. 그래서 거기 지금 자 1번에 지정권자 보이시죠? 자 일단 지정권자 6명 밑줄 그세요. 자 특별시장, 광역시장, 자치시장, 자치구사 시장의 수는 대상지역 세 군데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니까 여기는 순수 개발 가능성이 있는 지역, 개발할 수 있는 용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건물을 다 지은 거예요. 도로 주변에. 그래서 기반 설치가 곤란. 자 거기 보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의 개발 행위로 인해서 기반설에 처리 공급 수요 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 자 기반 설치가 어떻대요? 동그라미 시뻘건 거 싫어야지 이거. 중요한 거. 곤란하다. 그러면 도로 넓히기 어렵죠. 그럼 이런 구역은 무슨 구역으로? 그렇지. 개발밀도 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런 거 틀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 매년 나오면 매년 맞춰주면 되는 거야. 그럼 여기는 절차로 한번 내려가 보세요. 지정 기준은 여러분 읽어보시고 3번에 가면 절차 가면 지금 지정권자 몇 명이죠, 여러분들? 6명은 전문성이 있나 없나? 심의 거치는 거 맞잖아 지금. 우리가 심의는 다 나와. 우리가 심의는 99.9% 다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심의 가지고 우리가 시비 걸면 안 돼. 전문성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심의를 거쳐요. 전문성 확보한 다음에 지정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지정하고 고시하는 거예요. 제목만. 심의 거쳐서 지정한 다음에 고시해야 된다. 여러분 고시는 공법에서 맨 마지막 하는 거 맞죠? 알리는 거니까. 대신 그 지정 절차라는 제목이 있나요? 지금 3번에? 거기다가 써놓으세요. 여기는 주민 의견 청취 X 이렇게 써놔요. 주민한테 의견을 안 들어요. 요거는 제가 맨날 강조를 한 건데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주민 의견 청취를 가지고 논점을 잡아서 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바로 밑에 있는 요 구역이 무슨 구역이죠? 이거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러분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할 때는 주민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두 개를 묶어서 내기 때문에 바꿔치기해서 냅니다. 여기는 주민 의견 청취 안 듣습니다. 그건 좀 이따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하면서 지정 절차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릴게요. 그럼 얘네들 지정권자가 개발밀도 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권자가 동일하죠 지금? 6명이잖아 지금. 6명은 어차피 전문성 없으니까 심의는 다 거쳐.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할 때도 심의가 나와요. 근데 심의 전에 주민 의견을 먼저 들어야 한다가 나옵니다. 그 이유는 기반시설 부담구역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릴 거예요. 어쨌거나 개발밀도 관리구역 지정할 때는 주민 의견 청취 절차가 있다 없다? 없다. 들을 필요 없어. 그냥 심의만 거쳐 지정하면 끝나는 거야. 자, 한 자 넘겨요. 지정했대요. 다음 장. 자, 다음 장 가면 4번은 별표하셔야지. 이게 이제 키워드인데 자, 여기는 개발밀도 관리구역 하는 거거든요 지금. 여러분 개발밀도 관리구역 자체는 도로 같은 기반시설 넓히기가 어렵죠 지금. 그러면 이 목적이 뭐냐? 지정한 목적이 효과라는 건 목적을 말해요. 그럼 여기는 자 건물 지을 때 보세요. 건물이 이미 거의 다 포화 상태로 지어놓은 지역이지. 그래서 도로 넓히기가 어려워. 그럼 새로운 건물 짓는 사람이 자 들어와서 이제 빈 토지 갖고 있는 사람이 새로운 건물을 짓게 되면 기반시설이 점점 더 부족해지겠죠. 그럼 건물을 짓게 해야 돼? 못 짓게 해야 돼? 못 짓게 하는 게 목적이야. 그러면 건축물의 규모를 늘려야 돼? 줄여야 돼? 줄이면 수익성이 떨어지니까 건물 안 짓게 되겠지. 이게 지정 목적이야. 그럼 건물의 규모는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규제하잖아요. 우리가 건폐율, 용적률을 써먹어야 돼요. 강화합니까? 완화합니까? 강화하지. 완화나 무조건 X. 이게 목적이잖아 우리가. 그래서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다른 목적 없어요. 여러분들 건물 못 짓게 하는 거야. 못 짓게 하는 방법은 이걸 통해서 규제하면 돼. 이걸 건폐율, 용적률 요거 두 개. 이거는 이미 배웠기 때문에 이해가 좀 빨리 될 겁니다 지금.
수평적인 규모가 건폐율이고 수익적인 밀도가 용적률이죠. 그럼 얘네를 강화하면 건물의 규모가 줄어들지. 그럼 수익성이 떨어지지. 그럼 건물을 안 짓지. 이게 목적이야.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이거예요, 여러분들. 강화 보이세요? 이거를 완화로 바꾸면 틀려요. 어쨌거나 완화란 단어가 나오면 다 틀려. 그러니까 여기는 강화만 하는 지역이다라고 하셔야 돼. 강화만 하는 지역이다. 그래서 강화도 하고 완화도 합니다. X 나오면 X에 무조건. 강화만 하는 지역. 강화만 나오면 강화 나오면 맞는 거예요, 이게. 강화를 해야지만 건물 못 지을 거 아니에요. 이게 목적입니다. 정리하시고 내려가서 자, 이번에 가면 기반시설 부담금 나왔습니다. 여러분 지정권자 몇 명? 6명. 자, 밑줄. 자, 특별시장, 광역시장, 자치시장, 자치도지사 시장 호수는 다음에 해당되는 지역에 대해서 밑줄 기반시설 부담금으로 지정해야 한다. 비교를 간단히 해볼까요? 자, 거기 보면 아까 개발밀도관리구는 어떤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하죠? 다시. 자, 개발밀도관리구는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하죠? 여기는 이 곤란한 지역 외지역에다 지정하는 거예요. 충분히 기반 설치가 가능한 지역에다 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상 지역을 보시면 박스 안에 1번, 2번, 3번 3개가 있을 거예요, 지금. 거기 1, 2번만 묶으세요. 3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니까 안 봐도 돼요, 지금. 자, 1번에 뭐라고 써 있냐면 이 법이나 다른 법령의 제정 개정으로 인해서 행위 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된다. 완화의 동그라미. 완화. 자, 2번.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 등이 변경되거나 해제돼서 행위 제한이 완화의 동그라미. 그러면 여러분들 양을 팍 줄일 수 있습니다. 자, 1번과 2번에 공통적인 단어가 들어가 있나요, 지금? 어떤 글자죠? 완화예요. 그러니까 완화가 되면 법이 바뀌어서 완화가 되는 게 1번이에요. 법령이 바뀌면서 완화가 되는 거야. 또는 법령이 새로 제정되면서 완화가 되는 게 1번입니다. 2번은 용도직이 변경되면서 완화가 되는 거야. 결론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쉬운 거니까 2번 가지고 설명드릴게요. 2번. 자, 여기가 원래 농림지역이었대요. 농림지역, 용도지역이. 자, 그럼 여러분 농림지역이면 개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개발 못해요. 요게 상업적으로 바뀌었대. 용도지역이. 그러면 자, 요 지역은 농림지역에다가 상업적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된 거 맞죠? 그러면 행위 제한이 완화되는 거예요, 강화되는 거예요? 이런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농림이면 개발 못했잖아. 그 풀어준 거야 지금 상업적으로. 그럼 여기는 충분히 기반 설치가 가능한가 곤란한가? 가능하죠. 아까 주상공은 안 되지만 나머지 건 다 되잖아 지금. 어차피 보전적이니까. 그러면 여기는 보세요. 잘 보세요. 여기는 도로라든가 공원을 미리 우선적으로 설치하기 위해서 이 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 구역. 무슨 구역? 읽어보세요. 무슨 구역? 예, 기반시설 부담으로 지정할 수 있다가 지정해야 한다. 여기는 지금. 그 위에 밑줄 긋은 거 보시면 의무적 지정이 되는 거야 지금 얘네. 그러면 기반시설 부담구역과 개발밀도관리구역을 비교해야 돼. 이게 왜냐면 비교하면서 해야지만 자리가 잡혀 머릿속에.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 보세요. 기반 설치가 곤란하다. 단 단어가 나오면 무슨 구역이요? 그 매치를 시켜 개발밀도관리구역 정할 수 있죠. 자, 그리고 완화라는 글자가 보이면 무슨 구역? 그렇지. 기반시설 부담으로 지정해야 한다. 이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거 매치 못하면 의미 없어요, 공부에. 저는 정보가 곧 합격이라고 생각해요. 기출문제 특강이나 모의고사 자료집을 주시는 것도 좋았고 그 중에서 제일 좋았던 건 교수님의 쪽집게 정보였어요. 약간 합격을 위한 종합 패키지 선물을 받는 그런 느낌? 애들 유료 회원 꼭 추천합니다. 전혀 다른 지역이잖아 지금. 그러니까 여기는 충분히 기반 설치가 가능하니까 규제가 풀리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하라는 얘기지. 그럼 규제가 풀린다는 얘기는 원래 개발이 안 됐던 지역이잖아. 개발이 안 됐던 지역은 충분히 기반 설치가 가능하죠. 건물이 없으니까. 그래서 완화라는 단어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럼 완화라는 단어가 보이면 법령이 바뀌거나 용도가 변경되거나 완화라는 글자가 보이면 이 구역은 무슨 구역으로 기반시설 부담으로 지정해야 한다가 되는 거고 곤란이라는 단어가 보이면 개발밀도 관리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그러나 공통적인 것은 지정권자가 동일하다. 지정권자가 몇 명이다? 6명. 그런 걸 잡아내고 공부를 하셔야 돼. 그냥 들이대고 하면 안 돼. 이게 정리가 안 돼. 이런 식으로 가시고요. 내려가서 지정 절차 갑니다. 여러분 이름이 지금 우리가 배우는 구역의 이름이 뭐예요? 아니 이름 얘 이름 우리 지금 배우는 이름 기반시설 부담구역 배우잖아 지금.
여기 기반시설 부담금 지정한 지정 목적이 자 1차적인 목적이 요거에 뭐 설치하는 거죠? 자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게 목적입니다. 도로, 공원, 광장, 녹지 등 기반시설 설치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럼 이름을 기반시설 설치구역 그래야 돼 원래. 그렇지 않나? 아니 기반시설 설치하는 게 목적이니까. 근데 이름을 뭐라고 붙였냐면 기반시설 부담구역 이렇게 붙였어. 그럼 여기는 부담구역이란 얘기는 뭐냐면 하나의 목적이 더 있다는 거야. 다시 말씀드리면 기반시설 설치하는 목적도 있지만 이 기반시설 부담구역 안에서 이 주민이 우리들이 개발행위 한대 건물을 막 짓는데 그러면 이 건물을 짓게 되면 도로가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해요. 그래서 이 도로 설치하는 비용의 일부를 주민한테 부담을 시키는 거야 여기도. 그래서 비용을 부담시킨다 해서 부담구역에 들어가는 거야. 자 공법에서 주민한테 돈 내세요라고 할 땐 주민에게는 무조건 들어야 돼. 그래 여기는 주민에게는 전치가 있어요. 근데 개발밀도관리구역은 주민한테 돈 내라는 얘기를 안 해요. 거기는 건폐 용적률만 강화하면 끝나는 지역이야. 그래서 거기는 주민에게는 전치가 없단 말이에요. 지금 있고 없고의 차이잖아. 지금 똑같은 걸 안 내 시험에 심의 거치는 거 똑같은 걸 뭐하러 내겠어. 그럼 동그라미 쳐서 외울 필요가 없는 거지. 그러나 개발밀도관리구역 지정할 때는 돈 내라는 얘기 안 한다니까 거기는. 그래서 주민에게는 들을 필요가 없지만 지금 배우는 이 구역 우리가 배우는 구역이요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비용 부담 목적이 있죠. 비용 부담이잖아. 이게 돈 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의 거치기 전에 누구에게는 먼저 들어야 한다. 주민에게는 처치. 그럼 다른 데 손대지 말고 주민에게는 처치만 형용사 밑줄 딱 걸으면 되잖아. 그게 이게 이제 구별의 실익이니까 그걸 내는 거지 시험에. 자 그러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자치시장, 자치도시장 호수는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을 하려면 거기에 형용사 밑줄 그라는 얘기입니다. 누구에겐 들어야 돼요? 예, 주민 얘기를 듣고 나서 심의 거친 다음에 고시하면 됩니다. 나머지 손대지 마세요. 자, 주민의견 천치가 가장 기본이고 그 이유를 지금 설명드린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주민의견을 들었고 의견 들었고 심의 거쳐서 지정고시 했죠. 내려가야지. 내려가서 3번으로 가셔야죠. 자, 이거는 여러분 무조건 외우지 마시고 보세요. 그럼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했나요 지금? 자, 지정하면 여기 1차적인 지정 목적이 뭐죠? 뭘 설치하는 거죠? 기반시설 설치하는 게 맞죠? 그럼 어디다가 몇 차선도로 설치하고 어디다가 공원 설치하고 어디다 녹지 설치하고 어디다 광장 설치하겠다 라는 계획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그 계획이 나오는 거예요 3번에. 기반시설 설치 계획이에요. 그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하고 나면 관할구장 6명이 그 다음 절차가 기반시설을 어디다 설치하겠다 라는 계획을 수립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때 수립하는 계획이 이름이에요. 그걸 뭐라 그래요 우리가? 기반시설 설치 계획 밑줄 그으셔야지. 그런 것들은 연결이 되는 거잖아. 연결이. 자, 그래 보세요. 자, 특별시장, 광역시장, 자치시장, 자치도시장 시장 호수는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지정된 경우 기반시설 체계를 수립 거기다 밑줄. 자,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하게 되면 그 다음에 어디다 도로 설치하겠다, 어디다 공원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에 반영했던 거라요. 반영을 하라는 얘기죠. 왜 도시군관리계획에 반영할까요, 여러분들? 자, 그럼 다시 물어볼게요. 지금 무슨 계획이죠? 기반시설 설치 계획은 도로를 어디다 설치하겠다, 공원을 어디다 설치하겠다, 녹지를 어디다 설치하겠다는 계획 맞지요? 그럼 기반시설 설치는 이 계획으로 설치하잖아. 이 계획으로. 무슨 계획으로? 도시군으로 결정된 다음에 설치가 되니까 반영을 하라는 얘기지. 그래서 당연히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도시군관리계획에 뭐 해야 돼? 반영하는 거야. 반영. 그건 이해가 돼야 돼요. 기반시설 설치 계획이 따로 있고 도시군관리계획이 따로 있으면 도시군관리계획 큰 틀이니까 걔가 결정을 해줘야만 설치가 되잖아. 반영하라는 얘기지. 자, 반영해서 설치를 하면 되고요. 4번 갑니다. 기반시설 부담구역의 해제 의무. 해제다 동그라미. 자, 해제는 다른 말로 실효예요. 실효. 실효하고 해제가 똑같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해제가 나오면 어떤 글자 떠오르세요? 다음 날 떠올라야지. 왜냐면 해제는 실효이기 때문에 다음 날이 똑같이 있어. 그럼 여기서 무슨 얘기냐면 여기 보세요.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했습니다. 만나보세요.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하게 되면 그 다음은 어디에다 몇 차선도로 설치하겠습니다 라는 기반시설 설치 계획 수립하는 거 맞지요? 그거 수립하는 기간이 1년이야. 1년. 딱 법으로 1년 준 거예요. 1년. 1년 이내에 기반시설 설치 계획 수립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법에서.
그러니까 수립 시기를 정해준 거잖아, 법에서. 몇 년으로? 근데 1년 이내 수립을 안 했대요. 그러면 다음 날을 그냥 붙여야 편하게. 어차피 다음 날 나와야 되잖아, 우리. 다음 날 해제된 것으로 본다. 해제는 실효랑 똑같기 때문에 자, 반드시 요 글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어떤 글자? 다음 날. 다른 거 손대지 말고 1년 동그라미, 다음 날 동그라미.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작년도 이 집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장 가면은 이 두 개를 찾아요. 두 개 다 있으면 맞는 거야, 해제가. 숫자를 바꿀 수도 있어. 2년으로 맥스. 다음 날 있다 하더라도 일단 숫자가 맞아야 돼. 몇 년으로 잡는다? 1년. 그리고 1년이 있는데 다음 날이 빠지고 나와. X. 다음 날도 있어야지. 1년이 되는 날에 해제된 것을 본다. 무조건 X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기반시설 부담금액 지금 배우는 게 이 기반시설 부담금액 맞죠? 기반시설 부담금액 일자 있잖아, 일자. 이렇게 갖다 써. 유치하지만. 지금 유치한 게 문제가 아니에요. 기억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그래서 자, 몇 년으로 잡는다? 1년. 기반시설 부담금액에서 일자 있으니까 갖다 쓰시면 끝. 자, 오른쪽 가서 자, 지정 기준은 보시고요. 자, 설치 비용으로 갑니다. 3번에. 제목은 밑줄 그으세요.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우리가 기반시설 부담구역 공부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1차적인 목적이 기반시설 설치하는 거예요. 2차적인 목적이 일정한 개발행위 하는 자한테 비용을 부담시키는 목적도 있나 없나? 그 부담시키는 돈 내세요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때 부담시키는 돈의 이름을 3번에 써놓은 거예요. 그거를 기반시설 설치 비용 그러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누구한테 부과하느냐. 1번에 부과 대상 나오지 않나 지금? 그건 알아야지 우리가. 그러면 여기서 기반시설 부담구역 안에서 일정한 개발행위 하는 자한테 비용을 부과한다는 얘기죠. 그 부과 대상이라고 해서 밑에 보면 동그라미 1번에 있을 거예요. 자, 거기 보면 기반시설 부담구역 안에서 기반시설 설치 비용의 부과 대상인 건축행위는 자, 밑줄만 그으세요. 외우지 말고 단독주택 및 숙박시설 등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단독주택 및 숙박시설 등이라고 써있죠. 건물 다 들어가. 그러니까 이건 외울 필요 없는 거야. 이 두 개만이 아니라 나머지 다 들어간다는 얘기죠. 자, 두 번째가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편하게 보시고 자, 200제곱미터 초과라고 써있을 거예요 지금. 거기다 밑줄. 이게 연면적이에요, 연면적. 자, 그러면 연면적의 규모가 얼마를 초과하면 200제곱미터 초과할 때 부과한다는 얘기예요. 그 연면적이 200을 초과하지 않으면 부과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신축, 증축, 동그라미 이거 별표. 일단 요거 두 개를 먼저 외우세요. 그러면 단독주택 및 숙박시설 등을 연면적 200제곱미터 초과하는 규모로 새로 짓는데 신축이지. 증축은 있는 건물을 늘리는 거잖아. 그 얘네 두 개만 부과 대상이에요. 얘네 두 개만. 근데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규모가 얼마를 초과하면 200 초과하면 그때는 돈 내세요라고 하고 부과한다는 얘기지. (2천만 원) 내세요. (1,500만 원) 내세요. 이렇게 하는 거야. 그거는 건축하는 규모에 따라 달라져요. 건물을 큰 규모로 지면 더 많이 내야 되고 조그맣게 지면 적게 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부과하는 돈이에요. 그럼 반대로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자, 리모델링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있지. 부과해요 안 해요? 아니야, 부과 대상 아니에요. 뭐만 부과 대상이에요? 신축, 증축만 그러는 거야. 그럼 반대로 말하면 신축하고 증축만 하는 건 아니지. 다른 행위 할 수도 있지. 신축도 아니고 증축도 아닌 뭐 개축을 할 수도 있고 재축을 할 수도 있어요. 부과 대상 아닙니다. 그래서 자, 부과 대상 건축행위는 오로지 부과 대상 건축행위는 오로지 두 가지만. 뭐하고 뭐? 신축과 증축. 여기다 별표. 이걸 가지고 논점을 잡으니까 논점을 제대로 잡아야 됩니다. 여기는 바꿀 것도 없어요. 단독 숙박 말고도 건물 다 나와. 등이니까 나머지 건물 다 들어가요. 논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200 초과 이것도 바꾼 적은 없어 지금까지. 그러니까 일단 숫자는 듣고 보세요. 듣고 많이 듣고 정리하시면 돼.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이거 여기에 눈이 들어가야 돼. 자, 어떤 행위 했을 때 신축할 때 부과한다. 200 초과하면. 두 번째, 증축하는 행위하면 부과한다. 얼마 초과하면? 200 초과하면. 이게 부과 대상 끝내시는 거야. 자, 그다음에 그러면 우리한테 지금 돈 내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민간이잖아 지금. 밑에 내려가면 민간 나오네 민간. 보이시나 지금?
그럼 민간 부담률이 없으면 상한선이 없으면 너무 많이 부과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그게 100분의 20이에요. 상한선을 둔 거지. 그래서 민간 개발 사업자가 부담하는 부담률은 100분의 20으로 하며 한다고 끊어버려. 뒤에 가지 말고. 100분의 20. 자, 왜 100분의 20이에요? 민간 두 글자니까 100분의 20. 이렇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이렇게 해서 연결시키면 되지 뭐. 그냥 막연하게 하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죠? 그래서 민간 두 글자 동그라미 치고 100분의 20 맞다. 그래서 이게 상한선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나머지 그 100분의 20을 초과 못한다는 얘기죠. 그 범위 내에서만 부과하라는 얘기고 내려가서 가면은 됐고. 자, 마지막 하나 더 할게요. 납부 및 체납 처분인데 2번 하나만 해드릴게요. 2번. 나머지는 설명 안 드린 거 보지 마세요. 자, 납부 시기입니다. 다시요. 2번의 제목이 뭐죠? 납부 시기예요. 그러면 납부 시기하고 부과 시기가 있는 거예요, 여기는. 자, 보세요. 여기 보세요. 갑돌이가요, 기반인설 부담구역 안에서, 자, 여기서 기반인설 부담구역 안에서 단독주택 숙박시설 등을 200제곱미터 초과하는 규모로 신축한대. 신축. 단독주택 숙박시설 등을 200제곱미터 초과하는 규모로 신축한대요. 부과합니까, 안 합니까? 부과하죠. 그러면 이 사람이 신축하거나 증축할 때는 건축법이 적용돼서 건축 허가 받아야 되겠지. 건축 허가를 받아야만 신축할 수 있잖아. 그럼 건축 허가 받은 날 있을까 없을까? 요게 기준점이야. 건축 허가 신청해서 허가 받았대. 그러면 2개월 이내에 부과를 합니다. 돈을 내라고 쪽지를 날려요. 이게 부과 시기야. 자, 몇 개월? 2개월.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이런 것들은 일단 동그라미만 쳐놓고 나중에 몰아서 할게요. 제가 일단 눈두장을 찍어놔야지 나중에 한번 보더라도 또 이해가 빨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2개월 이내에 부과를 합니다. 그러면 요 갑돌이한테 자, 관할계좌 6명이 부과하는 거거든 지금. 2천만 원 내세라고 부과했죠. 그럼 이 갑돌이는 돈을 내야 될 거 아니야. 이게 납부 시기야. 돈을 내야 되는 시기. 납부 시기. 자, 납부 시기가 언제냐면 자, 사용승이라는 용어가 나올 거예요. 요거 신청할 때까지 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 단어 처음 들어보시죠? 사용승인. 이거는 여러분들 자, 오늘 국계법 할 때 도시공개시설 사업 다 끝났대. 끝나면 이거 받았지. 준공검사. 개발행위 허가 받아서 허가 끝냈대. 이거 받는 거죠. 이 준공검사를 받아야 돼요. 근데 이 용어를 법마다 다르게 썼죠. 약간씩. 건축법은 사용승인이라는 용어를 써. 똑같은 말인데. 그래서 건축법이 적용되니까 건물건축할 때 건축법이 우선 적용되니까 자, 요 단어 대신에 이렇게 쓰는 거야. 뭐라고? 사용승인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사용승인은 준공검사가 똑같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사용승인 신청하는 단계는 완공됐어요, 안 됐어요? 완공하고 돈 내는 거 완공하고 납부를. 아니 완공도 안 됐는데 돈을 낼 수는 없잖아. 완공하고 가서 납부한 다음에 사용승인 받아 사용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만 체크하세요. 이거. 자, 부과는 건축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몇 개월? 2개월. 두 손으로 돈 주세요 이렇게 해야지 돈 주잖아. 한 손으로 하려고 그러면 안 준단 말이야. 그래서 2개월이고 그렇게 외우면 돼요. 그 다음에 완공하고 나서 돈 내면 됩니다. 완공 시점은 완공하고 나서 받는 단계가 뭐 신청? 사용승인 신청 시까지 납부를 하는 거예요. 납부. 그래서 거기 보시면 2번에 있는 거 볼게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자치시장, 자치구시장, 시장으로서는 납부의무자가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 비용을 부과하는 것이고 한번 끊어야지. 이게 부과식이고 좀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납부의무자는 사용승인 신청 시까지 이를 납부해야 된다고 써 있잖아요. 그럼 사용승인이 뭐냐? 준공검사하고 똑같은 말인데 건축법에 쓰는 용어다 이렇게 하시면 돼. 그러니까 사용승인 신청 시라는 얘기는 완공하고 나서 돈을 내란 얘기예요. 두 가지 이런 것들은 미리 잡아놓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 강제징수 있는데 안 읽어도 상관없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시면 되겠고 여기까지 공부한 게 기반 설치 비용까지 한 거고 기반 설치 비용은 어느 구에서 부과하는 돈이죠? 자, 다시 기반시설 설치 비용은 어디에서 부과하는 돈이에요? 여기 기반시설 부담구역 안에서 단독주택 숙박시설 등을 200제곱미터 초과하는 규모로 신축, 증축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돈이에요. 돈. 그때 부과시키는 돈의 이름을 말합니다. 그 돈을 기반시설 설치비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는 돈 부과하는 목적이 있죠. 그래서 아까 비용 부담시킬 목적도 있다 그랬잖아. 그걸 배운 거예요 지금. 그래서 주민의견을 듣는 거예요 지금.
비용을 부담시킬 목적이 있기 때문에 돈 내세요라고 하기 전에 의견 먼저 듣고 심의 거치는 거지. 그러나 개발밀도관리구역은 주민 의견을 들을 필요가 없어. 비용 돈 내라는 얘기를 안 하거든. 그냥 건폐율 운전율만 강화하면 되니까 주민 의견을 들을 필요가 없다. 이게 이제 비교가 되셔야 됩니다. 나중에 또 비교해 드립니다. 그러나 공통점은 있죠. 지정권자가 동일합니다. 지정권자가 개발밀도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이 전부 다 몇 명이에요? 6명.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은 보세요. 개발인 허가 등이 끝난 거 맞죠? 자, 그러면 이용 파트가 끝난 거예요. 그러면 국계법상 나와 있는 내용을 다 배운 거예요. 계획 파트 끝났고 이용 파트 끝난 겁니다. 이게 국계법 전체의 체계입니다. 이 내용을 갖고 1년 내내 공부를 할 거야 앞으로. 이게 이제 처음이라서 처음 가는 길은 좀 어렵잖아. 두세 번 가면 좀 쉬워져. 길이 나서. 그래서 오늘까지 한 게 국계법에서 계획 파트와 이용 파트를 모두 끝냈기 때문에 오늘까지 진도가 국계법 끝 하시고 다음 주에 가서 공부할 게 한 장 넘겨보세요. 법이 넘겨져요. 이제 다른 법으로 가요. 그래서 다음 몇 장 넘겨볼까? 2장 넘겨보실까요? 2장 넘기시면 209페이지 가시면 2장이라고 2번이라고 써있죠. 2번이 두 번째 공부하는 법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도시개발법인데 신도시를 개발하는데 적용되는 절차법. 이건 다음 주에 할 겁니다. 다음 주. 그러니까 일단 국계법에서 쓰는 용어들을 자꾸 정리해 놓으셔야 되고 지금은 기초과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세부적인 내용보다는 전체적으로 얘가 어디서 나오고 어떤 역할을 한다라는 라인을 좀 잡아주셔야 돼. 큰 틀의 프레임을 자꾸 잡아야 되거든요. 그게 잡힌 사람이랑 안 잡힌 사람 차이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도시경제시설 사업 할 때는 단계별 집행계획부터 출발했잖아요. 아까 1단계, 2단계 나눠서 그렇게 하듯이 공부를 하셔야 그 라인이 흩어지지가 않습니다. 모아서 해야지 흩어지면 큰일 나요 공법이.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개발행위와 파트에서 공부한 내용 등과 관련된 내용 2가지고요. 이런 것들을 자꾸 연습을 해놔야 돼요. 어차피 공부해야 될 거니까. 개발밀도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 2가지 등에 들어가야지. 개발행위가 등에 들어가 있는 그 등에서 말하는 그 2가지 구역이 개발밀도관리구역도 있고 기반시설 부담구역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발행위가 등이 끝나면 이용 파트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국계법 전체가 끝났죠. 그런 식으로 해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진도 여기까지 하시고 다음 주에 도시개발법 진도 나갈게요. 네. 자, 오늘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집에 가서 날씨도 추운데 막 돌아다니지 말고 이거 하세요. 이거 하시고 한 번 정도 자꾸 익숙하게 보셔야 돼요. 그래 여러분들이 1월 달에 공부할 때 좀 편해져요. 그런 식으로 하시면 큰 무리 없이 공부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 자, 오늘 수고하셨고요. 전 다음 주에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